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장이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위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돌아설 것인지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월요일장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06%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0.1%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M7 중에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 지표들까지 이번 주 안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1분기 GDP 속보치, 3월의 PCE 물가지수, 여기에 4월 고용 보고서까지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안에서 실제로 결과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으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부터 이더리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앞선 주말에 이미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역시나 지금까지의 패턴처럼 월요일에 추가 매집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1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로써 스트래티지는 총 55만 3,555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79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률은 13%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스트래티지, 앞으로도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더리움의 가스 한도를 100배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가스는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스가 높을수록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더리움 이용자들의 표결을 거쳐야지만 시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제안이 통과가 돼서 가스 한도를 100배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현재는 최대 20건인 초당 거래량이 2,000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솔라나가 800에서 1,050건이라서 늘 속도나 확장성에서 이더리움이 비교가 됐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이더리움이 갖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 단계고요. 지금 당장에 또 고려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팩트라 다음에 있을 퓨사카 업그레이드에서 가스 한도를 4배 향상하겠다, 이런 제안들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것부터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으니까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5%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9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여기에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만 5천 달러를 딛고 위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1.5%, 1.35% 오르면서 현재는 1,8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죠. 이런 공존하는 의견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또 XRP까지 2% 넘게 오르면서 2.3%
3%를 소폭이나마 상회하고 있고요. 솔라나도 14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도 15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밈코인들까지 이제는 조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 살펴보기는 했지만 시장 안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가운데 선별되는 내용들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이면 언제나 여러분들 찾아뵙는 이 시문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뭔가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알찬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문 전문가님의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과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보고 그 안에서 굵직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잠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약간 좀 변동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거의 9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자금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확실히 좀 모습입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2월달, 3월달, 4월달 정말 힘들게 견뎌왔거든요. 네. 그래서 5월달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유동성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10월달과 11월달 같이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말을 떠올리시는 분들 기분 되게 좋았었는데 네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때처럼 다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처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알아야지만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항상 변수기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쉬고 있죠. 맞아요.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힘에 붙이는군요. 네. 조금은 눈을 감고 있죠. 어떤 행사에 있었는데 눈을 네. 감고 있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을 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멜라니 여사가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굉장히 피곤하다. 그리고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한 주는 좀 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또 우리 관세의 흐름에 대해서 좀 바꾸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5월 8일에 있을 금리 결정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금리 동결로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시장이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통화량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어떻게든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죠.
금 다음에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오. 비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더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 이외에 뭐 암호화폐 시장 다른 코인들로 이렇게 좀 유동성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다양한 국가들에서 전략적 비축을 한다라고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급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시장이 조금 더 알트코인들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코인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신규 코인들로 더 가는 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업비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70에서 80% 정도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급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위쪽으로 상단으로 빔을 쏘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 주위에 보면은 좀 욕심을 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억 원을 넣었는데 네. 거의 마이너스 80%까지 빠지는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코인에 대해서 조금 어떤 코인을 내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당되는 커뮤니티 이쪽에 들어가면 네.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바로 눈에 띄는 코인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등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들이 여태까지 탄탄한 흐름을 가져왔는지,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폴 애킨스 회장에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발언이 있었나 봐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제일 처음에 폴 애킨스 의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그 오.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 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한 발언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뭐 발언들이 굉장히 긴데 그 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냐면 거기에서 이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상법이라든지 회사법이라든지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일반 투자자들이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항소를 남발했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던 게 XRP였거든요. 맞아요. 리플이 가장 힘들어했었는데 리플이 이제 그 소송을 다 끝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SEC 의장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됐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아마 2025년도 말 정도 되면 그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수 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뭐 2026년까지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제일 처음에 SEC 의장이 그 일을 먼저 한 것은 그냥 자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네.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만 어느 정도 5월 중순 정도 끝난다고 하면은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오. 흐름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전체적인 추세의 변곡이 5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금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료를 또 보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90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네. 90억 달러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뭐 조금 살펴보면 메이저 코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은 거의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서서히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의 심리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뭐 일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서서히 이더리움도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XRP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나요? 드디어 XRP도 나왔습니다. 계속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뚫고 올라갈 것이다.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제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매수해도 되느냐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장대 양봉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장대 양봉일 때 어제 매수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물렸습니다 또. 또 내려갔죠. 살짝은. 그렇죠. 또 내려갔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이 오죠. 그러면 내가 장대 양봉 때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조정이 또 오거든요. 네. 그 조정에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면 그 다음에 나를 두고 계속 가버릴까 봐. 맞아요. 그래서 올라타잖아요. 어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네. 야 이거 뭐 장대 양봉 띄우니까 3% 4% 오르니까 막 흥분했어요 전부 네. 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발 매수를 좀 시켜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안 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은 나왔는데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다음에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올라가면은 네. 정말 좋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안 기다리고. 근데 그 전에 뭐 2,400원, 2,600원대 뭐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기다림이 좀 길어졌죠. 네. 기다림이 여러분들 진짜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올해 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진짜 좋은 자리 나옵니다. 진짜 좋은 자리 나오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내가 영영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드실 거 당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타이밍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차트상의 흐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좀 레벨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길 지금 시장은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기준봉이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기준봉이 11월 11일 날 기준봉이 생겼고 기준봉의 시가를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시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반등을 했는데 그날이 4월 7일하고 4월 9일이었어요. 네. 그때 아래 꼬리는 좀 달긴 했지만 11월 11일에 시가를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3등분을 하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비법을 여러분들에게만 이 네. 시청자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3등분 한 다음에 3등분 위에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급등한다는 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2월 21일에 있었던 그 종가, 그러니까 시가죠. 음봉이니까. 네. 그래서 1억 4,570만 원이 일차적인 저항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내고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얼마나 일어난지 그 부분을 꼭
꼭 보셔야 되겠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대 양봉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1억 4,570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저항을 1차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이 여기겠구나.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만나봤으니까 이더리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주셨는데 네. 괜찮은 상황이 온 걸까요? 예, 이더리움도 이제 매수 신호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매수 신호 나오고 있고 이제 바닥을 다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심리선 보면은 이제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이제 바닥을 다 찍고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되면 매수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영상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 시문하고 검색하시면 네. 제 채널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더리움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네. 좀 쉬어가는 의미로 네. 제가 이번에 오늘 좀 출국을 합니다. 두바이로 가는데 오늘 바로 가시나요? 오늘 이거 영상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두바이로 출국을 하는데 두바이에서 최고 암호화폐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그 암호화폐 행사에 지금 현재 창퐁파오, 아서 헤이즈, 에릭 트럼프 전부 다 옵니다. 자, 그런데 예전 사진을 넣어주셨군요. 네. 지금 사람 얼굴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펜을 살짝 치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 보면은 제가 지금 작년에 지금 우리 블록체인 2024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또 갈링하우스 친구와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친구가 되고 오셨군요. 네,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네.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창퐁차오, 아서에이즈, 그다음에 에릭 트럼프와 같이 한번 사진을 찍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로 계속적으로 그 현지에서 계속 송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 영상 채널 보시고 시문 검색하시면 그 현지에 있던 라이브를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상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디에서 매수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것부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XRP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쵸. XRP를 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XRP가 드디어 매수 신호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고래들이 서서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XRP가 어제 드디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장대 양봉은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호등을 보시면 빨간불에 서세요. 건너가세요. 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보이면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녹색불이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봉이 녹색 봉이다 생각하시고 그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네. XRP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히든코인을 만나봐야 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게 또 바로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히든코인이 솔라나였습니다. 솔라나였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급등하는 코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히든코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거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안에서 매수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가격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장님이죠. 신문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